에어컨이 없어. 이거는 진짜. 제가 정 감독한테 에어컨 하나 좀 해달라고 요청할. 한줌막이야 한줌막. 오늘 내가 저번에 좀 한번 예고 한번 했죠. 네. 야 이거 여러분 재밌을 거예요. 돌싱의 취업 이야기. 취업. 아 이거 재밌어. 왜냐면 막막해. 산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또 산 증인이기도 그렇죠. 하고. 우리 세라님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험난한 길을 견디고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온 사람이고. 저도 진짜 알죠? 나 뭐 했는지. 네, 이혼하고 나서 알아요. 이혼 네. 직후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돈 다 날리고 뭐 하고 뭐 아무튼 택배 쌌습니다. 어떻게 다른 걸 할 길이 없으니까 막 심정적으로 막 너무 괴롭고 막 하는 과정에서 친구한테 부탁해갖고 친구네 그 사업장 가서 친구도 이제 내 사연을 다 듣고는 야 너 지금 다른 거 뭐 신경 쓸 겨를이 없겠구나. 일단 나와서 알바라도 좀 해라. 애 유치원은 보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타고난 어떤 부를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집안의 자제분들이 아니셨다면 사실 돌싱이 되는 과정에서 좀 재산이 많이 좀 날아가셨을 거예요. 피해도 많이 보고 빚도 많이 생기고. 자, 이걸 돌파하는 방법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님은 그러면 본래 이혼 전에는 직업이 있었나요? 원래 직장 생활 했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아, 그래요? 쉬지 않고 일만 했어요. 아, 씨발. 불안한데? 아니 근데 어. 저는 경제활동 계속했어요. 경제활동 계속했고 하셨구나. 네. 결혼 생활 중에도 제가 거의 벌어서 먹고 살았고 아, 아무튼 뭐 네. 그 결혼 전에도 결혼 중에도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죠. 저 연봉인데 연봉이 작지도 않지만 많지도 않아서 그걸로 생활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었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결혼 전부터 어쨌든 이제 직장인이었네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세라님은 직장 생활을 쭉 해왔던 분이니까 이혼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막 어려움을 겪진 않았을 것 같아. 직장 자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진 않았던 거 아니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혼하면서 재산을 많이 그렇죠. 잃잖아요. 많이 날라갔죠. 잃는데 저는 워낙에 없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 중에 뭐 대출금이라든지 이런 빚들이 제 앞으로 좀 돼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월급으로 연봉으로 돈을 감당이 안 됐어서 제가 영업을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직종을 바꾸셨구나. 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형제도 딱히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해서 저는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업은 제가 하는 만큼 벌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좀 그리고 또 어쨌든 시간적으로도 네, 좀 시간적으로도 자유롭고 애들 케어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음. 심지어도 같이 동행해서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세라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특이 케이스예요. 이 영업을 남자도 아니고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네.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주변에서 흔히 보기 힘든 케이스긴 한데 워낙 절박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맞아요, 해내실 수 있었던 절박해서. 건데 네. 제가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전업주부 하시다가 전업주부 하시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경력 단절이 있는 거죠. 한 뭐 5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경력 단절 이후에 작은 돈, 뭐 그냥 겨우 어떻게 뭐 이혼하고 났더니 한 전세금 조금 남은 거야. 또는 뭐 월세, 이 보증금 조금 가지고 이제 애 둘 딸렸어. 이걸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가정주부만 하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재취업이 너무 힘든 거지. 애들은 먹여 살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 주변에도 굉장히 많지 않아요? 있죠,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거의 다 친정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고 거기에서 부모는 이제 무슨 죄야?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 도움 받아서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왜냐면 월급을 뻔하잖아요. 그치. 경력 단절 이후에 여성이 재취업을 해봤자 워낙 소득이 적은 거죠. 네, 소득이 적은 직업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또 부모님이 안 계신 쪽은 본인 아니야. 맞아. 아니 정말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와 영업 왕이야. 못 파는 게 없어. 아니 저는 좀 특이 케이스고 그니까. 좀 워낙에 생활력이 강하게 커서 그런 거 특이 케이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이란 걸 해봤던 사람이 네, 아닌데 네. 정말 너무 절박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친정 부모님 밑에서 뭐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고 이런 환경 자체가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살아남으려고 영업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럼요.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야 고생 많이 했겠네. 소주 사주실 거예요? 아 근데 찬솔 아빠님도 아니 저기 큰 저기 학원 원장 저기 실장 차렸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 이제 저는 이제 사연이 엄청 교육 많아요. 쪽에 있었던 직업을 갖고 있다가 뭐 학원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 나가다가 이제 그 일을 겪는 과정에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죠. 이혼 딱 하고 나니까 옆에 딱 남아 있는 게 5살 배기 아들 하나. 그다음에 마이너스 1,500만 원 통장. 그 내가 지금은 이렇게 다 지났으니까 이제 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엔 좀 심각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도 한번 고민해봤을 정도로 아 이거 내 이러고 살아서 뭐하나 아들 끌어안고 죽는 게 낫겠다. 한강 갈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친구들이 막 위로해 준다고 막 이렇게 술 한잔 따라주고 할 때도 내 친구들한테 그냥 술 먹으면서 피식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야 나 찬솔이 들쳐없고 붕어빵 팔면 사람들이 불쌍해서 좀 잘 팔아주지 않을까? 대박 나지 않을까? 내가 그런 농담하고 그랬다고. 제가 이 얘기 뭐 이제 개인적인 뭐 이야기였는데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뭐 세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만큼 정말 여러분들 지금 처해 있는 거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겪고 있다가 소송을 다 끝내고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일반 회사에서 나를 원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스펙 자체가. 학벌이 교육이라는 그 기준하에서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아무튼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야. 나이도 이미 그때 당시 36 됐고 애도 있지. 애도 있고 누가 데리고 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력서를 뭐 그런 내용 다 빼내고 뭐 최대한 좋게 꾸며낸 거죠. 뭐 이만저만하다 저만저만하다 새로운 일을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 어떤 직업 그 어떤 문화상 나이가 많은 신입 직원을 뽑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거야. 너무 힘들어갖고 막 좌절해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한번 우리 해돌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카페에서 막 검색을 하다가 분명히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 많죠. 그래서 내가 카페에다가 취업, 취직 같은 검색을 막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사례를 막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내 그거 뇌리를 딱 스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지. 사업 크게 하시다가 60 다 되신 분이셨어. 애들이 딸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래. 다 키웠어. 근데 이제 대학도 보내야 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사업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집을 나간 케이스야. 딸들만 남겨. 그러니까 이분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처럼 이제 똑같아요. 이력서를 그렇게 막 그러니까 뭐 수백 나도 막 진짜 수백 군데 넣었어. 한 군데도 안 불러. 그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한 군데도 안 불러. 그래서 이분이 이 생각을 바꾼 거야. 발상의 전환. 안 되겠다. 어차피 거짓말로 뚫을 수가 없다. 솔직하게 차라리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이분이 이력서에다가 다 적은 거예요. 나 내 나이 몇에 사업 시작해서 이만큼 해왔던 사람인데 사업이라는 게 살다 보니 그렇더라. 이렇게 뭐 굴곡이 있더라 인생에. 내가 지금 그 굴곡에 이거에 지금 빠진 상태다. 절벽에 내려왔다. 근데 내 옆에 내가 지켜줘야 되는 딸 둘이 있다. 어차피 직원을 뽑을 건데 삶의 경험이 이렇게 많고 회사도 운영했던 나한테 한번 기회를 줘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야 나는. 그 식으로 했었어요? 난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장님 나는 정말 그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소중한 사람이니까 면접이라도 한번 봐줘라. 그렇게 딱 아주 진솔하게 쓴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실제로 주유소에서 그 주유 총 쏘는 알바 그거를 그럼 하시겠느냐 하고 전화가 왔대. 그래서 거기 간 거죠. 그래서 가서 정말 사장님 하던 분인데 뭐 이런 거 잘 하겠어요. 막 서투르고 뭐 하고 한 거 그거 이제 이렇게 꾸준히 해가면서 6개월, 8개월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하루는 그 주유소 사장님이 이 분을 부른 거지. 예를 들면 뭐 홍길동 씨 저랑 오늘 뭐 시간 되시면 소주 한잔 하시죠. 소주 먹으러 딱 갔더니 그 사장님이 연배도 비슷할 거 아니야. 나이도 비슷한 그 사장님이 딱 부르더니 제가 홍길동 씨를 한 6개월 이렇게 직원으로서 아르바이트로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뭐 힘들진 않으세요? 뭐 이런 얘기 막 좋은 얘기 나가다가 딱 그 얘기를 한 거지. 사연을 잘 읽어봤다. 그 자기소개서의 그 진솔함 때문에 내가 홍길동 씨 꼭 보고 싶었다.
그리고 6개월간 일을 시켜보니 홍길동 씨 하시는 그 성실함에 내가 너무 감탄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이 없는 놈일지언정 홍길동 씨 같은 분을 이 주유소 총 쏘는 알바를 시키려고 내가 부른 건 아니다. 딱 그러면서 이제 주유소 돌아가시는 거 좀 알겠죠? 그러니까 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럼 선생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니저로서 이 주유소를 좀 총괄 관리 운영을 해달라. 나는 이제 안 그래도 비즈니스 하는 게 워낙 많으니 나는 홍길동 씨 믿고 다른 비즈니스에 또 집중한다. 알고 봤더니 주유소 사장님이 주유소가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 거지. 주유소가 막 몇 군데에도 있고 뭐. 자, 그 사연을 보고 저도 똑같이 카피했어요. 하나도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똑같아. 다른 거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스펙 짧게 딱 쓰고 자기소개서 딱 요 정도 썼어요. 아 그랬어요? 몰랐네. 나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일을 해왔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참 가슴 아프게 해도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밑바닥까지 왔다. 5살짜리 어린 아들 하나 이거 하나 있다. 내 그 자소서에 써놨던 표현 중에 딱 그게 있어. 부활 2쪽 주먹 하나 딱 달랑 남았습니다. 어차피 일 시키실 건데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좀 대학생 이런 애들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이런 중고 신입 사원도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딱 적었더니 우리 분당 정자동의 신화 김민현 대표님이 맘스토리 김민현 대표님이 얘 좀 불러봐. 근데 내가 간 거지.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 면접 보는데 자소서를 보고 나중에 이제는 너무 친하니까 김민현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형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 대표님하고 워낙 친해 이제는 호영호지 하는데 형 그 나를 왜 뽑은 거야? 나 말고 충분히 뽑은 애들 많았는데 지원이 형 굳이 날 뽑은 이유가 뭐예요? 딱 이 형이 얘기가 똑같아. 너는 자기소개서를 딱 읽는 순간 너는 절박해 보였다. 맞아요. 나는 절박한 사람이 필요하다. 나도 절박하기 때문에 너 같은 절박한 아이하고 같이 일해보고 싶다.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냈느냐 이렇게 길게 우리 뭐 편집을 하면서 그냥 짧게 다 해내겠지만 돌싱이 된 거, 이혼한 거 어떻게 보면 흠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 기준에서. 근데 여러분 숨길 수 있지가 않아요. 어차피 돌싱인 상태에서 취직하고 숨길 수 있어요? 애 어리고 뭐하고 하는데 뭐 툭하면 애 아프고 뭐하고 하면 내가 그거 다 케어해야 되는데 조퇴도 맨날 밥 먹듯이 해야 되고 안 돼!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공법으로 가세요. 정직하게 진솔하게 절박함을 보여주세요. 뽑습니다. 오히려 진짜 막 요즘에 막 흔히 말하는 쉽게 거쳐가는 젊은 친구들보다 돌싱들한테 더 점수를 주는 사장님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런 사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 있었고 저한테 이런 방법을 알려줬던 그 게시글을 남기셨던 그 60대 그 사장님도 이거 알려줘. 그건 기억이 안 나. 하도 옛날에 본 거라 지금도 그 글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그분도 나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 여러분 감추지 말라. 있는 그대로 밝히고 드러내고 정직하게 진솔하게 맞아요. 도움을 요청해라. 도와준다 이거야. 그 정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저도 제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저희 보부상의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돌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아 진짜로. 진짜. 저 해도 돼요? 에? 나 더 잘.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자. 여러분 힘내세요.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자꾸 숨기고 감추지 마시고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단 아주 당당하게. 왜? 뭐 죄졌어? 아니잖아. 당당한 절실함이 필요하죠. 당당한 절실함 가지고 자꾸 문을 두드리세요. 자기소개서부터 바꾸세요. 있는 그대로. 나 이만큼 절박하다. 노력할 수 있다. 가르쳐달라. 그러면 분명히 절박한 직원을 원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미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 고용을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회사 규모가 더 커져서 추가 고용을 할 때는 나 해돌에다가 제일 먼저 부인 광고 그거 올릴 거야. 오늘 돌싱이 취업에 대해서 세라님 스토리도 좀 들어봤고 찬솔 아빠의 스토리도 좀 들어봤고 자 결론은 뭐다? 절실함, 정직함, 정직함. 그리고 숨기지 말고 자기소개서부터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기회가 올 겁니다. 집에서 막 너무 골머리 싸매고 뭐 하지 마세요. 제가 이메일 주세요. 뭐 댓글 주세요. 뭐 제가 옛날에 써놨던 그 자소서도 내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본인 스토리 좀 바꿔가지고 최대한 보여드릴게요. 일단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이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좀 서로 돕고 뭐 하고 하면서 행복하게 좀 극복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주제가 왜 이렇게 무거워요? 아까 눈물 날 뻔했잖아. 아, 오늘 좀 우울했나? 난 그 정도까지는 몰랐지. 힘들면 저도 말을 하지 그랬어. 이제 보부상 하나 망하면 영업뒤로 들어가려고요. 내 밑으로 달아준다니까요. 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재밌게 가볍게 다음 주제는 뭐예요? 양육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